한양도성을 출발해 여의도를 거쳐 강남을 잇는 70km 길이의 자전거 도로, 이른바 자전거 하이웨이를 서울시가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반포대교 남단에 이르는 반포대로에도 자전거 도로가 생겼는데요. 정확하게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데 이용자 편의 고려 없이 자전거 도로 연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욱 기자의 60초 브리핑입니다. 반포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표지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달렸는데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이른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딘가 좀 어설픕니다. 보시면은 자전거 도로 중간에 볼라드가 떡하니 박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밑에 홈만 파놓고 자전거 도로라고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제대로 구분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 공사 저게 다 된 건가요? 예, 시공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보도블록이랑 똑같이 회색으로 그냥 표시돼 있고 뭐 장애물도 막 많은 것 같고 해서 그냥 딱 봤을 때 자전거 도로라는 생각은 딱히 안 들거든요. 반포도로 자전거 도로 설치는 지난해 여름부터 진행된 서울시 사업입니다. 도심 핵심축 연결 자전거 도로망을 조성하는 건데 한마디로 한양도성에서 강남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반포대로 자전거 도로,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반포대로에 생긴 자전거 도로의 모습 보셨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민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자전거 도로 구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영상에서 본 자전거 도로가 반포대로 전 구간에 깔려 있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성모병원 사거리까지 설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본 구간은 이제 예술의 전당부터 서초역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립중앙도서관 앞은 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빨간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일반 자전거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반포대로 양측 보도 구간에 3.5km, 3.5km 이렇게 양측 구간에 돼서 총 7km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됐는데 서울시비 3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반포대로 7km 구간에만 시비 35억 원이 들었다고 하면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에 홈이 파여 있다는 거잖아요. 이 홈의 목적이 미끄럼 방지를 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반포대로에는 이제 화강판석이라고 보도블럭이 화강판석으로 깔려 있는데 이게 제법 단단하고 보도용으로서는 굉장히 고급 재질입니다, 상당히. 이걸 떼어낸 경우에는 이제 미관상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2017년에 설치가 됐거든요. 이걸 그대로 다 자전거 도로를 넣는다고 엎어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판석도 비싸니까 그만큼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화강 판석을 이용을 하되 그루빙이라고 합니다. 미끄럼 방지 홈을 이렇게 낸 거죠. 다만 이게 눈에 좀 띄게 표시할 법도 한데 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멀리서 보면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 길을 지나왔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자전거 도로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가는 겸용 도로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가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 도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 사고 위험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이제 서울에서는 자전거가 인도의 보행자와 부딪힌 교통사고가 62건이 발생을 해서요. 한 명이 숨졌고 6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자전거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이제 보행자들을 피하느라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이륜차라든지 요새 전동 킥보드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다니게 되면은 결국 보행 환경 개선에는 다소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책임도 좀 불분명하거든요. 이제 여러 상황에서 과실 책임이 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 경우에서는 자전거가 불리해지는 입장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참 위험하기도 하고 책임 소재가 참 애매한 것 같은데 네. 자전거 도로 대신에 왜 겸용 도로가 생긴 건가요? 서울시 사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낼 경우, 겸용 도로가 아니라 전용 도로를 낼 경우에는 그만큼 인도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보행자 불편을 초래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자전거가 다니는 공간, 구간 또 보행자가 다니는 거 이걸 구분을 하려면은 뭐 숲을 이런 이제 녹지라든지 펜스로 도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도로폭이 좁아지니까 이제 민원이 많이 나온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하지만 또 반포대로에는 자전거가 그렇게 실상 많이 다니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용 도로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다소 좀 모순적이고 모호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겸용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나요? 네, 뭐 취재 과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아무래도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자전거들은 이제 보행자들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또 불법 주정차된 이륜차들도 상당히 많아서 기존보다 불편하다는 입장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더 위험해졌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마음 놓고 겸용도로를 쌩쌩 달리는 자전거들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뒤에서 벨을 눌러도 들으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그다지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예. 자, 원래 자전거가 도로법상에선 차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안 만들고 왜 차로로 다니던 게 네. 보행자와 함께 다니게 된 건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겸용도로 대신에 차도에다가 이제 그 자전거 도로를 넣자 이런 의견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고 위험성을 결국 줄여 나가야 되는데 차로 폭이 줄면은 자동차 속도가 이제 같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횡단하는 보행자나 자전거에게는 안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결국에는 도로 설계 기준의 최소폭까지 줄여버리고 나머지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이제 사실 서울 같은 도심에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서울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그리고 안전까지 생각하는 기반 시설이 잘 자리 잡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